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 엄흥도는 유배 온 이를 반갑게 맞이하지만 수염조차 나지 않은 앳된 이 남자는 당시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였습니다.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죠.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된 엄흥도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유해진, 박지훈, 유지태 주연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2월 4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계유정난으로 삼촌인 세조에 의해 왕위에서 밀려나 16세의 나이로 유배지 영월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왕 단종과 그가 죽은 후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해 장사를 지내준 엄흥도의 이야기를 영화적 상상을 더해 풀어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세의 어린 나이에 임금으로 즉위한 단종은 조선에서 가장 적통이었던 왕이었습니다. 태종은 애초에 형제의 난으로 왕위를 쟁취했고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 역시 맏형 양녕대군이 세자에서 밀려나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종은 세종의 18남 중에 장남으로 최초의 적통이었고 그의 외아들이 단종이니 적통 중의 적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단종을 계유정난으로 밀어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왕권을 위협하는 인물이었으니 그의 죽음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세조가 처음부터 단종을 유배시킨 것은 아닙니다. 1453년 계유정난 후 정권을 잡은 세조는 2년 정도 실권을 휘두르다가 단종이 스스로 양위하는 형식을 취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단종은 상왕이 되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죠. 2년 남짓의 상왕 시절에 세조는 단종을 나름 정성스럽게 대하지만 연이은 복위 사건으로 단종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조의 친동생이자 단종을 끔찍하게 여겼던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 사건에 휘말려 유배를 가게 되고 1457년 명나라 사신 환송식에서 세조를 죽이려는 시도가 발각되어 성삼문, 박팽년 등 6명의 신하가 처형되는 사육신 사건이 벌어지면서 단종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특히 성삼문이 고문 끝에 자신들의 계획을 단종이 알고 있었고 칼까지 하사했다는 자백을 하면서 많은 신하들이 앞다투어 단종을 처벌하라고 하지만 세조는 그때까지는 단종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단종의 장인 송현수가 단종 복위모의에 연루되자 그제서야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하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영월 청령포가 바로 이곳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이때 영월에서 있었던 몇 개월의 유배 기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주로 다룬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상상력이 가미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영월에서의 유배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고작 몇 개월 정도에 불과하지만 영주시 순흥면으로 유배를 간 금성대군이 그곳에서 순흥부사 이보흠과 함께 거사를 준비하다가 발각이 되어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한명회의 육촌이었던 안동부서 한명진이 군사를 몰고 가 순흥부에 불을 지르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였고 그 뒤로 정부에서 보낸 병력들이 2차 학살을 저질러 주변 30리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는 참변이 벌어지는데 이를 정축지변이라고 합니다. 이때 천을 따라 흐르는 피가 동촌일리에 멈춰서 그곳을 피끝마을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으로 금성대군 역시 사약을 받게 되고 단종의 장인 역시 교형, 그러니까 목졸라 죽게 되는데 세조실록에는 이 소식을 들은 단종이 상심하여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서 예를 다해 장사를 치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종에 관해서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죠. 그 뒤 중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단종의 묘를 찾으러 영월에 갔더니 무덤의 크기도 작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묻혀 있었는데 그곳은 엄흥도의 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납니다. 단종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사약을 보내 죽었다는 것이 금부의 기록에 남아 있었고 아무도 시신을 수습하지 말라는 엄명이 있었지만 마을의 호장, 일종의 아전이었던 엄흥도가 나서 수습을 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엄흥도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다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노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뒤 숙종실록에는 금부도사가 사약을 들고 왔지만 차마 단종에게 건네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하인 한 명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즉시 9구멍에 피를 쏟고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정조 때 실학자 이근기기 쓴 연려실기술에는 홍인 하나가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서 단종이 앉은 뒤로 가서 목에 걸고 창구멍으로 끈을 잡아당겼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엄흥도는 그 뒤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장사를 지낸 후 가족과 함께 숨어 지냅니다.
후에 관원들이 그를 찾으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도 그의 행방을 알면서도 숨겨주었다고 합니다. 엄흥도는 숙종 때 단종이 복이 되면서 이공을 인정받아 공조좌랑으로 추증되고 영조 정조를 거쳐 계속 벼슬이 올라가다가 순조 때에는 공조 판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공조의 정승으로 추증된 것은 왕릉의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공조니까 엄흥도가 한 일도 왕릉을 만든 일로 보아 그리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종 14년에는 충의공이라는 시호와 함께 정승급으로 추증됩니다. 일개지방의 아전이었던 인물이 정승으로 추증되었다는 것은 엄흥도가 목숨을 걸고 행한 행동에 대한 조선 나름의 인정이겠지요. 사실 엄흥도와 단종이 영월 청령포에서 어떤 관계였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영화는 바로 이 지점에 영화적 상상력을 입혀 이야기를 풀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를 볼 때 역사적 사실에 구태여 매일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기록과 비교하며 보는 것도 더 큰 재미를 줄 수 있다 생각해서 한번 잡서를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하면 극장에서 보고 다시 후기 올리겠습니다.